네, 이제 무효등 확인 소송을 볼 건데요. 자,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는 여기 보면은 이게 중요해요. 확인 소송이 중요해요. 확인 소송.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문제의 그 시발점 혹은 문제가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하는 건 민사소송이에요. 그러니까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은 뭐가 다른 거지? 이게 이제 가장 큰 관점사예요. 그래야 그 행정소송의 특성을 우리가 오롯이 밝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사소송을 안다는 전제하에 논지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이 민사소송에서 이 확인소송은요, 뭐라고 하죠? 확인의 효력밖에 없다고 그래요. 확인적 효력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럼 확인의 효력이 뭐냐? 확인의 효력이 뭐냐는 거예요. 확인의 효력이 뭐냐? 확인의 효력은요, 확인은 상태를 확인하는 건데, 상태를 변화시키는 힘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만 알면 돼요. 자, 이 판결이 확인 판결은 확인의 효력밖에 없지. 확인 판결이 이 상태를 변화시키는 힘이 없다. 확인 판결에는. 그러면 상태를 변화시키는 힘은 어떤 판결에 있냐? 이행 판결과 형성 판결에만 있어요. 이행 소송과 형성 소송. 따라서 확인을 넘어서서 상태 변화까지 추구한다면, 그렇다면 그때는 상태를 변화시키는 이행 소송과 형성 소송을 제기해야 되지, 확인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그게 보충성이에요. 이제 아셨죠?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한번 보겠어요? 일단 갑의 무효등 확인 소송의 승소 가능성 판단하시오. 승소 가능성이에요. 35점이죠? 그럼 이건 뭐라는 거예요, 이건요? 이 소지가 적법하냐? 적법하다면 본안에서 이 법이 있냐? 이 법이 있다면 그 이 법의 정도가 증대 명백하냐? 이게 3단계로 지금 검토를 하는 거거든요. 35점짜리는. 그러면 앞에 굉장히 독특한 게 나오겠죠. 볼까요? P5구역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B형은 갑의 조합설리 인가가 이 법하라고 판단해 조합설 인가 무효인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설리 인가 무효인 소송을 제기했대요. 근데 뭐예요, 우리? 인가 소송? 인가는 보충적이어서 무조건 소각화되는데, 근데 이게 무조건 소각화되는 거야? 아니야? 그것부터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인가에는 저번 시간에 우리 봤지만 강악상 인가와 그 다음에 소위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인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풀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에, 자, 동의 요건 미충족이에요. 자, 소유자의 요건만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요건만으로 동의 충족된다고 판단하고, 이제 간과한 채 했어요. 그럼 요 말은, 간과했다. 이 말 그 자체로 이미 이거는 내용상 위법이에요. 동의 요건 내용상 위법이죠. 그럼 이 동의 요건의 위법성의 정도가 이게 무효냐.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3단계라는 이렇게 가세요. 자, 그래서 승소 가능성인데 뭘 승소 가능이냐면 소송의 승소 가능성이에요. 앞에 무효등 확인이 들어있지만 소송의 승소 가능성이니까 첫째, 법적 성질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뭐죠 이거? 총론적 사고. 이 총론적 사고가 나오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일단 총론적 사고 첫 번째가 시송의 대상이 되는 대상 적격하고, 두 번째는 이게 내용의 위법으로 간다면 기소이냐 재량이냐라는 적법 요건의 문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법적 성질이 있고, 둘째 나왔죠. 소송의 제기가 적법하냐. 그 다음에 여기 위법하냐. 위법성. 그 다음에 위법성의 정도가 무효냐. 이렇게 위법성 정도까지 이렇게 3단계로 가는데 35점이 있다는 얘기는 법적 성질이 여기에 툭하니 튀어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주면 고맙죠. 조합설 인가의 법적 성질을 보니까, 자, 첫 번째는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 두 번째는 기속행위냐 재량이냐, 이렇게 항상 쓰라고 했어요. 제가요. 판례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모든 판례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학상 학자들처럼 강학상 뭐뭐인지 절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원래 판례가 나와야 되고, 판례 행공특보권익위 국권직 0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점수가 35점이 그렇게 많은 이런 지면이 허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10점이 13줄이에요. 30점 하면은 39줄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6줄 더하면, 그러니까 결국 한 페이지하고 반 페이지예요. 한 페이지 넘어가서 반 페이지니까 여기는 많이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바로 판례가 말하는 정의로 바로 들어가 버려요. 행정청이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행하는 조합설립 인가처분은, 자, 여기가 행정청이 말하는, 판례가 말하는 거예요.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정비법상 주택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한다. 이게 판례가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판례가 또 뭐라고 하냐면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판례가. 따라서 조합설립 인가 처분은 시승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왜?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며. 처분의 성격을 갖는데 처분의 성격을 갖는데 선생님 이거 처분이에요? 아, 처분의 성격이니까 처분이죠. 그러니까 그 학생들 또 뭐에서 많이 이제 그 생각해서 뭐에서 많이 속냐면 법률행정 행정행위는 자기가 시송의 대상이 되는 강상 행정행위가 알겠대요. 근데 준법률행정 행정행위는 강상 행정행위가 맞네요. 그래서 저 깜놀했잖아요. 뒤에 행정행위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뭔 말로 끝나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법학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끝났기 때문에 당연히 시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특히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으로 가지는 인가입니다. 그럼 이게 기속이냐 재량이냐 체형 금론 목특성이요. 자, 조합설립 인가의 근거가 된 법규에 하면 자, 행정청의 인가 이렇게 써놨어요. 즉 시장 군수의 인가 이렇게 써놨어요. 따라서 문헌이 불분명하죠. 이거 문헌이 불분명합니다. 이게 주어가 처분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조합설립 인가의 행위에 이제 뭘로 가냐면 성규로 가봤어요. 개별적 성질상 이거 형성적 행위죠. 이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합은 원래 조합 계약으로 만들어진 계약서예요. 그러니까 조합 계약은 물체가 없어요. 사람들 사이의 효과적 의사표시와 표시 의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계약에 불과해. 계약. 근데 그 계약에 불과한 것에다가 지금 물체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독특하죠. 그래서 형성적 행위라는 물체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물체성의 의미가 뭐냐 했더니 주체예요. 물체성의 의미가 행정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즉 일종의 설권적 처분 그대로 갖고 내려옵니다. 이게 일종의 설권적 처분이니까 이거는 설권적 처분이니까 어디로 가냐면요. 이걸로 가는 거예요. 이걸로. 그러니까 개별적 성질에서는 형성적 행정행위가 맞는데 그럼 원칙상 재량행위거든요. 근데 재량행위가 아니라 특성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럼 이 특성이 뭐다? 지위 부여하는 거예요. 주체로서의 지위 부여예요. 기존에 지위가 있는 자에게 권리를 주면은 특허예요. 그래서 이거는 재량행위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특허를 줄 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특허를 줄 자가 없어요. 여기 보면 특허를 못 줘요. 뭐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싶은데 줄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상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허가 아니에요. 그래서 특성이 뭐냐 했더니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인가하여 주어야 하는 기속행위거든요. 인가하여 주어야 하는 기속행위입니다. 자, 병행은 무효도항의 소송의 제의가 적법하냐, 소송제기가 적법하냐에 대해서 대원 비협 제의에 관한인데 나머지는 다 만족해요. 만족 못하는 건 유일하게 이거 하나예요. 즉 민사소송의 확인소송은 협의 소액으로 즉시 확정의 이익이 필요한데 같은 이 확인소송인 무효 확인소송에도 동일한 이 즉시 확정의 이익의 필요성이 요구되냐는 거예요. 자, 즉시 확정의 이익은 같은 말이에요. 보충성, 즉시 확정의 이익, 그 다음에 확인의 이익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자, 민사소송의 확인소송 협의 소액으로서 즉시 확정의 이익이 필요하냐 지금 이 무효확인소송에. 그랬더니 아까 얘기했던 거 그걸 기억을 하세요. 확인소송은 뭐하는 즉시 확정이 확인소송하는 즉시 확정이 뭐라고요? 상태를 확인하는 거다. 근데 이 즉시 확정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상태 변경에 힘이 없다. 그것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상태를 확인하는데 그 상태 변경에 힘이 없다. 상태 변경의 힘은 이행 판결과 형성 판결의 특성이다. 그럼 여기서 학설 볼게요. 자, 이 확인 소송은 자, 동일한 확인 소송이다. 이건 동일한 확인 소송이니까 묻지도 따지도 않고 즉시 확정이 필요하지. 그랬더니 항고 소송의 확인 소송과 민사 소송의 확인 소송은 판결 효력이 동일하지 않다.
자, 민사소송의 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니까, 여기서. 확인의 효력이 나와요. 확인의 효력. 확인의 효력이 나오는데, 이 항고소송의 확인소송은 38조, 행정부 38조 1항 때문에 뭐가 있냐면, 기속력이 발생해버려요. 기속력이 뭐예요? 상태 변화가 발생해요. 상태 변화가. 즉, 행정청에게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라는 희한한 걸 발생시켜요. 확인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동일하지 않으므로 여기는 즉시확정이익이 필요하지 않다. 요걸 그대로 판례가 갖고 왔는데 판례가 뭐라고 하냐.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은 목적, 취지, 기능을 달리한다. 근데 이 목적, 취지, 기능이 다 같은 말이에요. 자, 목적, 행정소송, 공익소송으로서의 공익목적. 민사소송은 사건을 발의하는 소송으로서 대등한 목적. 취지, 공적 분쟁의 해소, 그 다음에 사적 분쟁의 해소. 기능은 행정소송은 국가가 개입해서 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게 한 거죠. 그러나 민사소송은 개입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달리함으로 뭐라고 나오냐면 행정처분의 근거법률하에 보호되는 직접적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이때는 법률상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별도로 무효확인 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건 아니다. 물론 여기 앞에 있는 35조 이거 뭐예요? 원고적 격이죠. 무효확인 소송이 원고적 격이죠. 자, 요거는 요 표현을 나오면 이제 선생님 이거하고 무효확인 소송의 이 보충성은 뭔 관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취소소송의 확인 소송에서 뭘 외워야 된다고요? 가산점 있는 표현 하나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취소소송의 대상적 격, 취소소송의 원고적 격을 충족하면 취소소송의 협의 소익은 충족된다. 원칙적으로 충족된다고 간주하죠. 추정도 아니고 간주예요. 근데 판례가 이제 외적으로 이제 또 그래서 그거를 뒤집죠. 그 사실 상태가 이제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간주가 되면 사실 상태가 바뀌었다고 하는 거죠. 법적 효과를 부인할 수 없는 게 간주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무슨 얘기냐 이거. 자, 이 무효확인 소송에서 처분을 아까 대상으로 했죠. 처분을 대상으로 하면서 35조에 원고 적격이 있게 되면, 자, 행정처분에 처분이 있고 근거법률 보호되는 직접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뭐다? 여기 처분, 이건 대상 적격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35조에서 원고 적격을 통과하면 뭐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협의의 소익이 있고요. 무효확인 소송에 협의의 소익이 있고, 그 다음에 별도로 보충성이 요구되냐? 그랬더니 아니 요구 안 돼. 그럼 뭐예요? 예외 없이 협의의 소익이 인정된다 이런 뜻이에요. 협의의 소익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협의의 소익이 필요 없다고 저도 옛날에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대오해를 했어요. 별도로 그때 나왔거든요. 그 시절에 이 판례가 별도로 무효확인 소송에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아? 근데 보충성이 무효확인 소송의 협의의 소익이 아니었어. 그렇게 오해를 했죠. 그러니까 그럼 보충성이 필요 없으니까 협의의 소익이 필요 없나 보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보충성이 필요 없으니까 협의의 소익을 소멸시키는 사유가 무효확인 소송에는 없는 거예요. 협의의 소익을 소멸시키는 사유가 이제는 무효확인 소송에 없는 거예요. 무효확인 소송의 특유의 소송 제도의 특이한 협의의 소익으로서는, 그러니까 취소의 특유의 협의 소익이 그거잖아요. 처분의 효과 소멸, 원상회복 불가능, 임의 법익 침해 해소, 그 세 개가 있잖아요. 무효확인 소송도 특유의 협의 소익이라고 과거에는 보충성이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없어졌어요. 따라서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이제는 원칙적으로 협의 소익이 다 인정이 돼요. 근데 문제는 그거 있죠. 간이부실. 보다 간이한 권리구제의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확인 소송은 안 되겠죠. 자, 이런 것에 가지고서 이제 또 문제가 제기되죠. 자, 그다음 오로지 이론상의밖에 없는 이런 것들. 자, 근데 우리 판례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판례가 왜 맞는지를 판례가 또 얘기하면 돼요. 판례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들이 보충성이 요구되는 거 아니야. 왜? 무효확인 판결에는 38조 1항에 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에 한 기속력의 한 내용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된다. 이게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돼. 원상회복 의무는 사실은 근데 적극적 의무는 아니고 소극적으로 자기가 이제 청구를 받으면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속력이에요, 그것도. 기속력 한 내용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죠. 뭡니까? 상태 확인만 받는 게 아니라 상태의 변경까지 나아가죠. 뭐가? 확인 판결이. 이거는 민사소송의 확인 판결은 없는 효력이죠. 그러므로 민사소송 확인 판결과 그 효력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즉시각적인 이익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결의와 판례가 타당하다. 그렇다면 병이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은 무효확인 소송의 협의 소역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지 않다. 소결. 자, 기타 소송 요건은 문제될 만한 사정이 엿보지 않는다. 따라서 병의 무효 확인 소송의 제기는 적법하다. 제기가. 그렇다면 이 법하냐? 문제 소재. 처분에 준해정상의 하자가 있으면 안 되죠. 그 중에 준해저령상 하자가 엿보이지가 않는다. 이거 아니죠. 자, 조합설 인가처분 주체 절차 형상 하자가 엿보이지 않는다. 다만 조합설립 인가의 내용상 하자가 있는지와 관련해서 조합설립 인가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문제된다. 간과라고 있는데 충족하고 있냐는 거예요, 진짜로. 충족하고 있는지.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A 또는 B는 A, B, A 플러스 B라고 법학에서. 그래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일 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둘만 있는 게 아니고 A 플러스 B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네. A 플러스 B. 토지와 건축물을 모두 소유한 자. 이게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토지만을 소유한 자 A.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 B. 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면 상당하다. 이렇게 했어요, 판례가. 재밌죠? 이 또는이란 말을 이제 아시겠죠? 또는이란 말. 자, 그래서 갑이 조합설 인가를 하려면, 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이제, 토지 안에, 지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그 다음에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여기. 그러면 미시기 때문에 숫자도 만족해야 되고 면적도 만족해야 돼요. 자, 근데 P5구역의 단독주택 소유자는 재건축을 반대하고 있으며 이들의 수는 15%예요, 15%. 따라서 15%니까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에게는 해당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런데 이들이 소유한, 면적이 15%지만, 자, 4분의 3이니까 75%니까 안에 들어가네요. 근데 면적은 35%에 해당해요, 얘네들이. 3분의 2를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분의 2를 넘어가 버렸잖아요, 얘네들이. 따라서 갑은 토지 등 소유자의 요건만으로 동의권이 충족된다고 판단하고 면적 요건을 간과한 채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이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일한 요건을 만족하나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일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고 봐. 그 동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 것은 뭐다? 조합 설립의 동의 정족성에 관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거죠.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거죠. 따라서 조합 설립 인가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 즉 중대하나 명백하진 않죠. 소유와 조합 설립 인가는 위법하다. 그럼 이제 위법성의 정도가 이제 중요합니다. 당연 불가대에서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이게 법규가 중요한 부분이 있고 안 중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거는 약속된 용어예요. 이거 뭔가를 지시하는 약속된 용어예요. 이게 뭐냐? 이게 내용 요건 중 적법 요건을 말해요. 내용 요건 안에는 확정 요건, 가능 요건, 적법 요건, 이렇게 확까지 해가지고 총 3개 요건이 있어요. 내용 요건 안에. 그래서 불확정이면은 내용 요건 위반이면서 불확정은 겉으로 보기엔 명백함으로 무효예요. 그다음 불가능도 내용 요건이니까 중대한 법규 위반이에요. 위반한 중대한 것이에요. 그런데 명백해서 무효예요. 그런데 이 적법 요건, 이건 기속죄라고 나누는 겁니다. 기속죄라고 나눠서 평가한 이 적법 요건은 위반한 중대한 거 맞아요. 이게 위반했다면. 그러나 객관적으로 명백하지가 않아요. 왜? 기속죄량으로 들어간 것은 이건 해석을 해줘야 돼요.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정족수에 관하여 위반한 것은 뭐다? 이거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은 맞다. 그러나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문헌적 의미가 명확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또는을 양자 택일의 관계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거를.
근데 법학적으로 A, B, 그 다음에 스몰 a 플러스 스몰 b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어디에 또 넣는가 하면 A, O와 B예요. 또 어디 가면은. 그러니까 이게 항상 있잖아요. 동일하게 항상 객관적으로 통일적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따라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례가 봐요. 그래서 그 이 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건 아니다. 따라서 이법성 정도는 치수 사유죠. 설문 해결. 조합설인가의 이법성의 정도가 치수 사유이므로 원칙적으로 무효동 항소송의 승소가 가능하지 않아요. 승소가 가능하지 않은데 문제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보충성 때문에 나와야 돼. 이 표현이. 이 표현 안 나오면 게임 끝나요. 보충성이 뭐라고 하냐면 취소 소송의 제소 기간 내에 무효항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게 보충성이 없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취소 소송의 제소 기간 내에 소제기라면 판례는 이 무효항의 소송을 취소 소송으로 소변경 후 취소 인용 판결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취소 인용 판결을 해버려요. 취소 소송의 제기 기간이 지난 무효동 항의 소송의 제기라는 사정이 봤더니 안 보여요. 그러면 취소 인용 판결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취소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무효항의 소송으로 들어갔는데 제소 기간 내예요. 그럼 이게 인용 가능하냐? 인용 가능해요. 그 다음에 요 판례하고 반대되는 학설을 여기다가 플러스 써줘야 돼요. 학설은 소변경 후, 취소로 소변경 후 취소 인용 판결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판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다시